시작이지. 자,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 돼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르 샤트레의 원리에 의해서 외부 조건을 변화시키면 외부 조건을 만다고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변한다 했지. 평형 이동한다 했죠. 그죠? 그죠? 자, 르 샤트레의 원리입니다. 자, 어떤 평형 상태가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 처음 평형 상태에 이렇게 도달해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 만다고 농도를 변화시켜. 혹은 압력을 변화시켜.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혹은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시키면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온도를 변화시키면 이게 뭔다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야 안 해? 하지. 새로운 평형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데요. 그죠? 요 사이가 뭐라고? 평형 이동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를 우리가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변화시켜준 방향을 많은 방향으로 상쇄시켜준 방향으로. 그죠? 반응 이동한다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 뭐 했어? 농도에 대해서 했어. 그죠? 자, 첫 번째 평형에 도달했는데 반응물을 첨가하거나 혹은 생성물을 제거하면 반응이 어디로 간다 했어? 그 정반응 쪽으로 된다 했지. 정반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죠? 자, 처음에 평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반응물이 이만큼 있고 생성물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반응물을 더 넣었어. 얘가 이만큼 더 많아졌지. 그죠? 그럼 처음 평형상수 K 값이 있는데 변화시키면 Q 값이 뭐가 돼? 더 작아지지. K 값보다. 그럼 Q 값을 뭐 해야 돼? 더 올려야겠지. 그래서 반응물은 줄이고 생성물을 늘려야 되니까 정반응 쪽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두 번째, 뭐 한다고? 반응물을 제거하거나 뭐 한다고? 생성물을 첨가합니다. 생성물을 이렇게 첨가하면 반응이 무슨 반응으로 간다고? 역반응 쪽으로 가는 거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반응물이 이만큼 있었고 생성물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반응물을 내가 뭐 했다고? 여기서 이만큼 빼버렸어. 혹은 생성물을 이만큼 더 넣었어. 그죠? 그러면 평형상수 K 값보다 뭐 한다고? Q 값이 더 커지겠지. Q 값을 낮춰야겠지. 그러니까 반응이 어디 가야 돼? 역반응 쪽으로 진행된다고. 그죠? 그러면 역반응 진행 어떻게 됐어? 처음 평형상수 K 값이 있고 새로운 원값이 있고 새로운 평형상수가 되었을 때 K2 값이 있으면 그건 어떻다고? 같다고. 농도를 변화시키면 평형상수 K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죠? 오케이? 되셨죠? 네. 농도를 변화시켜가지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압력의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입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그죠? 평형 상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평형 상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이렇게 있었어. 그죠? 여기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하고 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A라는 물질이 A몰 있고요. 반응합니다. B라는 물질이 B몰 있습니다. 이게 가역 반응이 있는데 C라는 물질이 C몰 이렇게 생겼어. 이게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내가 얘들아, 압력을 증가시켰단 말은 곧 부피가 많은 거야. 그치, 부피 감소하는 거지. 그죠? 네,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 원래 부피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야 되잖아.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럼 효율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자수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요? 몰라요. 그게 정반응일지 역반응일지. 왜? 개수합을 따져봐야 돼요. 얘네들의 개수합을. 그죠? 반대로 이렇게 있어. 압력을 감소시켰어. 내가 압력을 이렇게 감소시켰단 말은 부피가 뭐 했단 얘기야? 증가했단 얘기지, 그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했어. 원래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늘었어요. 얘는 이렇게 줄었고. 그럼 여기도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만다고 공간이 넓어졌지. 그럼 입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자, 질소 분자하고 뭐하고 세 분자의 수소 분자가 반응합니다. 이놈이 두 분자의 암모니아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자면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얼마입니까? 4죠. 생성 물질의 개수합은 얼마입니까? 2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부피를 압력을 증가시켰어. 요 반응에서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뭐한다고? 부피가 줄었지. 부피가 줄어들면 뭐한다고?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입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작아지는 방향에 가겠지.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가? 정반응 쪽으로 갈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죠? 반대로 압력을 감소시켰어. 압력을 감소시켰단 말은 뭐야? 부피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지. 그죠? 부피를 증가시켰으니까 뭐 한다고? 아, 공간이 넓어졌네. 입자수가 많은 저거 많아지는 방향으로 역반응 쪽으로 갈 거라고. 어느 반응에서는? 요 반응에서는. 반응마다 달라요. 그래서 개수합을 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수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 자, 압력 증가, 압력 감소 이렇게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있었어. 자, 암모니아하고 질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데 내가 여기서 서서히 압력을 낮췄대. 압력을 낮췄단 말은 부피를 뭐 했단 얘기야? 부피가 뭐 했단 얘기야? 증가했단 얘기지. 그죠? 쭉 잡아당겼지. 그러니까 개체수가 입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네. 입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역반응이지.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줄어. 암모니아는 점점 주네. 그 다음에 누군 늘어? 질소기체 늘어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는 더 많이 늘겠지. 이렇게 늘겠네. 그죠? 여기서 암모니아가 줄어든 요만큼의 비율. 질소기체가 늘어난 요만큼의 비율.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증가한 요만큼의 비율. 요 비율 B는 요거 A, 요거 B, 요거 C라고 놓으면 A 대 B 대 C는 그때 요 A 대 B 대 C의 비율은 몇 대 몇 대면 2 대 1 대 3이 되겠지. 개수비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평형 농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평형 농도 대입하면 여기 평형 농도를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새로운 평형이 됐어. 원래 있던 평형상수 K하고 여기 있는 평형상수 K 값이 맞다고 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뭐 했어? 압력을 서서히 높였어. 압력을 서서히 높이니까 뭐 한다고? 아,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부피가 압력을 서서히 증가시켰단 말은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이지. 부피를 감소시켰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갑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떨어지네. 그래서 올라간 요 비율도 이걸 A-, 얘가 떨어진 요 비율이 B-, 얘가 감소한 비율, 요거를 C-라고 놓으면 요 A-, B-, C-의 비율도 뭐 한다고? A, B, C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고. 요 비율도 A-하고 B-하고 C-의 비율하고 같습니다. 개수비하고.
오케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압력 감소입니다.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인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서 평형에 도달합니다. 압력을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했네. 그죠? 역반응이 우세하죠. 그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식에서. 자, 질소와 수소가 양은 증가하지만 암모니아 양은 감소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어 부피를 2배로 하면 각 물질의 농도는 평형 농도의 2분의 1배가 되므로 반응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평형 상태에서 K 값이, 암모니아 K 값은 이렇게 된다고 가져갈게. 누구의? 질소 농도에, 수소 농도에 뭐가 돼? 제곱. 그 다음에 뭐? 세제곱. 암모니아 농도에 뭐가 돼? 제곱이 되지. 그죠? 근데 부피가 이렇게 있었어. 요만큼이었어. 내가 확 눌렀네. 부피를 증가시켰어. 요렇게 있었는데 내가 확 잡아당겼네. 부피가 2배가 됐어. 요만큼의 높이가 2h야. 요만큼의 높이가 h입니다. 그죠? 그럼 평형상수 반응지수 Q 값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2배 넣으니까 농도는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지. 그죠? 그럼 절반으로 주니까 원래 농도에 뭐가 된다고? 원래 농도의 절반으로 줍니다. N2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 농도도 절반으로 줄겠죠. 2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농도도 뭐가 됩니까? 절반으로 줄겠죠. 2를 줄여서 이게 제곱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질소 농도에 누구 농도? 수소 농도의 세제곱에 여기는 얼마가 돼? 4, 4, 16이 되겠네. 얘는 얼마가 돼? 암모니아 농도에 이게 뭐가 돼? 4가 되겠네. 이거 날리면 되겠네. 이거 4 남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요 놈 값이 나와가서 4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질소 농도, 수소 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암모니아 농도의 제곱이 돼. 원래 평형상수 값이 요거였는데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지. 평형상수 K 값이 뭐였어? 반응지수 Q 값이 평형상수 K 값보다 뭐였어? 커졌지. 그래서 뭐 해야 돼? 낮춰야 돼. 그래서 반응이 무슨 반응으로 가야 돼? 역반응으로 가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 이야기야, 이거. 오케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부피가 증가하면 입자수가 커지는 방향, 부피가 감소하면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이렇게 된답니다. 그걸 증명한 겁니다, 이거는. 돼요? 그죠? 시험 나오는 건 밑에 게 더 잘 나와요. 자, 평형상수와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상수 이동의 특징. 별표 하나. 자,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기체 입자수만 만다고.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 기체 입자수만 개수로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반응해. 얘도 기체야. 얘도 기체고. 그래서 두 분자에 뭐가 생겨? 아이오딘이나 수소가 만들어져. 이렇게. 그지? 그러면 반응 물질의 개수합도 얼마? 2가 되네. 생성 물질의 개수합도 얼마야? 2지. 따라서 얘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평형이동 안 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개수가 1이네.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이고 개수 얘도 1이네. 1이네. 반응 물질의 개수합이 총 따지니까 2고 생성 물질의 개수합도 총 따지니까 2네. 따라서 압력의 영향을 안 받겠 내가 아니라고. 아니고 누구라고? 얘가 기체지. 고체지. 탄소는. 고체니까 고체는 압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그래서 얘 개수는 뭐 한다고? 무시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1이고 생성 물질의 개수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역반응으로 하고요. 압력을 감소시키면 뭐 한다고? 정반응 쪽으로 간다고요. 고체는 뺀다고요. 액체도 빼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1이 되고 생성 물질의 개수합은 2가 되는 것에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수가 감소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야.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넘겨. 두 번째, 반응 전후 기체 분자수가 같으면 했죠, 그죠? 압력 변화에 따라서 평형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으니까 압력의 변화도 평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A가 A물 있고 B가 B물 있어 반응해서 C가 생기고 D가 생기는 반응이 있을 때 반응 물질의 개수합이 생성 물질의 개수합보다 크되 만약에 그렇다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만다고 역반응으로 가겠지. 정반으로 가겠지. 얘가 개수합이 크니까. 얘가 5고 개수합이 얘가 4야. 압력을 증가시키면 분자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맞죠? 네. 같으면 이동해 안 해? 안 해요. 그죠? 반대로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 많아. 얘가 10이야. 얘가 뭐 2야. 합이. 좀 너무 극단적이냐? 10이야. 그죠? 생성 물질의 몰수합은 10개인데 반응 물질의 몰수합은 2개야. 그럼 반응이 어디 가겠어? 우리가 반응이 어디 가겠어? 아이가. 압력을 증가시키면 만다고 부피가 감소하지. 그럼 어디가? 역반응으로 가겠지. 압력을 감소시켜서 부피가 증가하면 정반으로 가겠지. 그죠? 네.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개수합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다고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이동하는 방향이 어때 돼? 달라져요. 그죠? 그죠? 압력을 높였을 때 정반응 쪽으로. 그죠? 반응 물질의 개수합이 많으면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 높으면 압력을 낮추었을 때 정반응으로 가겠지. 그죠? 네. 개수합이 같으면 평형 이동하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3번에도 별표 하나 해놔. 자,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킨 경우에 평형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이산화질소가 있어. 여기 사산화이질소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가 무슨 색? 젓갈색. 사산화이질소가 무슨 색? 무색. 이렇게 있었어. 그죠? 약간 빨간스름하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뭘 넣었다고? 전체 반응식을 보면 2개의 이산화질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1개의 사산화이질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이 생성 물질의 개수합은 여기인데 이 상태에 내가 여기다가 헬륨을 넣거나 네온을 넣거나 아르곤을 넣었어. 이 반응과 관계 있어 없어? 아무 관계 없는 물질이지. 그지? 하지만 기체를 넣었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증가해야 안 해? 하지. 그죠? 얘네들이 들어오면 반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전체 압력은 증가하지. 그죠? 근데 얘들이 들어오면 너 누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의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죠? 단지 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봐라. 이런 공간이 있다고 가정할게. 공했어. 여기 이산화질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2몰이 있었어. 사산화이질소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1몰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얘 2몰이 나타내는 부분 압력이 2기압이야. 얘 1몰이 나타내는 부분 압력이 1기압이라고 이렇게 가정할게. 그럼 전체 기압은 몇 기압이야? 3기압이야. 그지? 각각의 기압을 다 더하면 뭔데? 전체 기압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헬륨을 더 넣었어. 헬륨을 몇 몰 넣냐면 1몰 넣었어. 헬륨을 1몰이 들어가면 헬륨이 나타내는 압력이 몇 기압이 돼? 1기압이 되지. 그럼 전체 기압은 몇 기압이 돼? 이거 더하면 4기압이 된단 말이야. 되는데 얘는 반응과 관계 있는 기체야? 없는 기체야? 없는 기체지. 얘가 들어와도 평형 이동한다 안 한다고?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반응과 전혀 관계없는 아무런 기체가 들어오는 거하고 평형과는 관계 있다 없다고? 평형 이동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자 봐봐.
왜냐하면 봐봐. 얘가 들어와가지고 전체 압력은 4기압이 됐어. 4기압이 됐는데 이산화질소의 압력이 부분 압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죠? 아니 이산화질소는 그냥 2기압이야 계속. 맞죠? 사산화질소는 그냥 1기압이야. 안 변해요 얘들의 압력이. 얘네 압력 자체의 변화가 해야 되는데 다른 놈이 들어와가지고 전체 압력이 커졌다고 해서 평형 이동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평형은 이동한다 안 한다? 평형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응과 전혀 관계 없는 놈이 들어오면 평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형 이동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거 실험한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있었어. 요 정도 색깔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압력을 꾹 증가했어요. 압력을 증가시켰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많은 겁니까? 감소했죠. 부피가 감소하니까 입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색깔이 약간 이렇게 선생님, 이 색깔이랑 비슷한데요? 압축돼서 그래요. 압축돼서. 이해됩니까? 그죠? 다시 압력을 감소시켰어. 아, 여기 있었지. 가한 직후.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이렇게 돼서 압력을 순간적으로 가했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 아직 평형 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죠? 순간적으로 가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부피가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진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죠? 노란색을, 젓갈색을 띠는 입자들이 이만큼 넓은 범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압력을 훅 가하니까 좁은 범위에 모이니까 좀 진해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만다고 여기 있는 이산화질소들이 이렇게 이동하겠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근데 여기에서 비해보면 형님 얘가 더 진해 보이는데요. 진해진 것 같은데 부피가 줄여서 진해 보이는 겁니다. 단위 부피당 요 입자수가 더 많아져가지고 단위 부피당은. 아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여기서 훅 하면 이렇게 된다고. 잡아당기면. 알겠습니까? 잡아당기면 나중에 얘를 훅 잡아당기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색깔이 옅어지거든요. 옅어져가지고 다시 약간 진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알겠습니까? 되십니까? 네. 자, 가에서 나로 될 때 진해진 까닭은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압축돼서 그래요. 혼합기체에 압력을 가한 직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여 농도가 증가하므로 그치? 순간적으로 기체의 농도가 부피가 증가해서 감소해서 전체 부피가 감소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농도가 증가해서 누구의 농도가? 얘의 농도가. 그래서 짙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쪽에 정반응 쪽으로 계속 가겠지. 그래서 색깔이 약간 뭐해집니까? 옅어집니까? 안 옅어집니까? 옅어진 겁니다. 그죠? 색깔이 옅어진 까닭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에 생성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색깔이 옅어진 겁니다. 따라서 압력을 높이면 뭐 한다고?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 156페이지 풀어보십시오.
다 푸셨나요? 푸셨습니까? 야, 너네 내일 또 학교 가네. 아우, 힘들겠다. 그치? 야, 평일에는 학교 다닌다고 힘들어. 주말에는 어떤 새끼가 또 주말에 저녁까지 불러. 아우, 힘들겠다. 어. 야, 얼마 안 남았어. 2년만 고생해. 응? 아, 2년만 고생한다고 해서 인생이 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자는 안 할 거 아니야. 2년만 고생하면. 자, 봅시다. 2년 뒤에 학원에서 부르진 않을 거냐. 학원 주말 저녁에 불러가지고, 야, 보충하러 와.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봅시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자, 네모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조건을 변화시키면 평형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 어느 반응으로 일어나는지 쓰십시오. 했습니다. 압력을 낮춘답니다. 압력을 낮춘단 말은 부피를 맞는 거야. 부피가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지. 그죠? 그럼 입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이 있네. 역반응 가겠네. 얘는 이동하지 않겠네. 그죠? 이동이 없고 얘는 한 분자 이거 두 분자네. 압력을 높이니까 입자수가 작아지는 무슨 방향으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지. 부피가 감소하니까 입자수가 감소하는 역반응 쪽으로 가겠네. 오케이? 돼요. 그죠? 1번은 역반응, 2번은 평형 이동하지 않고 3번은 역반응. 그죠? 다음. 자, 그림은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의 반응에서 실린더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 된 것입니다. 실린더에서 이산화질소가 0.1몰, 사산화질소도 0.1몰 있답니다. 이렇게 있답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단 온도와 압력 일정하고 피손의 질량과 마찰을 무시한답니다. 자, 피손에 추를 올려놓으면 추를 올렸대. 이렇게 압력이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럼 부피가 뭐 하겠네? 감소하겠네. 부피가 감소하면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무슨 방향으로? 정반응으로 가겠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질소의 양은 0.1몰보다 감소하고 사산화질소의 양은 1몰보다 증가하겠죠. 압력을 높이면 무슨 반응으로? 정반응으로 가겠네. 그죠? 자, 반응이 실린더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실린더의 압력을 2배로 갔답니다. 실린더의 압력을 2배로 가 있답니다. 그럼 부피가 뭐가 됐단 얘기야? 2분의 1배가 된 거지.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네. 정반응으로 가겠네. 그죠? 반응지수 Q와 평형상수. 정반응으로 가려면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 Q 값이 더 뭐한 거야? 커진 거지. 그래서 낮춰야 되지. 그죠? 그죠? 네. 자, 평형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 어느 반응으로 이동합니까? 정반응으로 가겠지.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 next. 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의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가한 후 평형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젓갈색, 사산화질소는 무색이 됩니다. 그렇답니다. 얘가 젓갈색. 색깔은 내어놓으세요. 자주 나오니까 얘가 무색입니다. 순간적으로 눌렀어. 순간적으로 누르니까 이산화질소가 좁은 공간에 모이니까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근데 압력을 가했으니까 부피가 감소하지. 반응이 무슨 반응으로 가야 돼? 정반응으로 가겠네. 약간 옅어져 안 옅어져? 옅어지지 그죠? 그제? 네. 옳은 것은 별장에서 X합시오. 나에서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 나에서. 그죠? 압력을 순간적으로 증가하면 부피 감소했지. 그죠? 그래서 뭐 한다고? 부피가 2배가 되니까 압력이 부피가 절반으로 되니까 뭐 한다고? 얘가 커진 거지. Q 값이.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 K보다 작은 게 아니고 뭐다고? 크죠? 평형상수 K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다와 가는 마다 같습니다. 크다가 아니고. 이산화질소의 양은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이산화질소. 반응이 어디로 간다고? 정반응으로 가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질소의 양은 뭐겠어? 여기보다 감소하겠지. 그죠?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네. 그죠?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을 역반응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 이렇게 가고 싶답니다.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네. 입자수가 1개, 2개네. 합이 3개. 얘는 1개네. 1개네.
부피를 만다고 증가시키면 되지. 그죠? 부피를 증가시키려니까 압력을 뭐야 돼? 낮춰야 되겠네. 부피를 증가시키네. 같은 말이네. 헬륨 넣은 거 관계수 없어. 없다고.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그래프 해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석해 봅시다. 자, A가 A몰 반응하고 B가 1몰 반응한답니다. C가 C몰 생긴답니다. 평형산수 K값 적어볼게. K값은 A몰 농도의 무슨 성? A승. B몰 농도의 그리고 C몰 농도의 C승이 되겠네. 여기지. 그죠? 네. 자, K값 적어볼게. 처음 평형상수 K값. 얼마인지 볼게. A 얼마? A 빨간색이니까 1이네. 몇 리터야? 리터 안 나와 있네. 아, 몰 농도로 바로 주어져 있네. 몰 농도로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 A는 그냥 1의 A승 곱하기 B는 뭐? 2 돼 있고 C도 얼마? 2의 C승이 돼 있네. 그죠? 맞죠? 네. 근데 내가 뭘 넣었어? A를 넣었어, 안 넣었어? 추가적으로. A를 확 넣었지. 맞지? A를 확 넣어서 이만큼 많아졌어. 그래서 보니까 A가 A몰 있고 플러스 B가 있는데 그죠? C가 C몰 생기는데 처음 평형 상태에서 처음 평형 상태에서 A가 얼마? 1몰 농도만큼 있었다고. B하고 C는 2몰 농도만큼 이렇게 있었다고. 2몰 농도만큼. 그치? 근데 내가 뭐 했다고? 장난질 쳤다고. A를 넣었어. 얼마만큼 넣었어? 추가적으로 3몰을 더 넣었지. 그죠? 반응 전에 A가 순간적으로 5몰이 됐다고. 얘는 그냥 2몰이고 얘는 얼마? 2몰인데. 그래서 반응을 했겠지. 그래서 새로운 평형으로 갔겠어? 안 갔겠어? 갔겠지. 갔는데 A가 얼마야? 2몰 농도네. B가 얼마야? 1몰 농도네. C는 얼마입니까? 4몰 농도네. 5몰에서 2몰 됐네. 얼마 줄었어? 3몰만큼 줄었네. 2몰에서 1몰 됐네. 1몰 농도 줄었네. 2몰에서 2몰 됐네. 2몰 늘었네. 이게 무슨 비라고? 개수비잖아. 맞네? 아, A3이네. 이거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식이네. 그죠? 아, A는 3, B는 1, C는 2네.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식이네.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거고. 쏘리. 얘가 A가 있는데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C가 있는데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해보면 2분의 4가 돼서 얼마가 되네? 2가 되는 거네. 맞니?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서 또 성립하는 보자고. 새로운 평형에서 K값이 성립하자고. A몰 농도의 몇 승? 3승. B몰 농도. C몰 농도의 뭐? 제곱 했어. A가 얼마 있어? 2. 얘 3승. 곱하기 B가 얼마 있어? 1. 있고 C가 얼마 있어? 4의 제곱 있네. 됩니까? 그죠? 계산하면 2의 3승이면 8입니까? 4의 제곱하면 16입니까? 약분하니까 2. 딱 떨어지네. 같네. 그죠? 되세요? 그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네. 그래서 개수도 알아내고 평형상수 K값도 알아내고 다 알아낸 겁니다. 됐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알아낸 거죠. 암모니아 만들어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네. 그래서 개수비가 3대 2대 1인 거, 3대 1대 2인 거 알아내고 그죠? 자, 가와 나의 평형상수 K값도 방금 구했네. 2가 된 거 아까 구했고 그죠? 오케이? 다음. 자, 부피가 일정한 용기인 경우 봅시다.
자, 부피가 일정한 강철 용기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넣는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에 의해서 전체의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바늘물과 생성물의 양은 변하지 없으므로 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 이동한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죠? 자, A하고 B가 1몰 1몰 있는데 헬륨을 2몰 넣었어. 2몰 추가로 넣었어. 평형 이동하지 않는다고. 누구세요? 이렇게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부피를 변화시켜야 돼요. 부피를. 자, 부피가 변하는 실린더인 경우에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린더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넣으면 비활성 기체에 비례하여 전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있었어. 봐라. 잘 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다 뭘 넣었다고? 헬륨을 넣었네. 근데 헬륨을 넣은 것까진 좋았어. 그죠? 근데 부피가 뭐 했어? 늘었네. 그죠? 이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1리터였어. 그럼 얘는 몰 농도가 얼마였어? 1몰이었잖아. 얘도 얼마였어? B 농도도 1몰이었잖아. 순간적으로 2리터가 되는 바람에 얘가 몇 몰이 됐어? 0.5몰로 바뀌었어요. 얘도 얼마로 바뀌었어? 0.5몰로 바뀌었다니까. 부피가 안 변하면 상관없는데 부피가 변해버렸잖아. 누구 때문에? 헬륨 때문에. 그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 부피를 증가시킨 요인하고 똑같아요. 압력을 감소시킨 요인이야. 압력이 감소됐네. 그럼 부피 입자수가 뭐 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죠? A가 있는데 두 개의 B가 생긴 다음에 부피가 증가했잖아. 압력이 감소했지. 부피가 증가하면 뭐 한다고? 공간이 넓어졌지. 그럼 입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정반으로 가겠지. 그죠? 가는지 보자고. 처음에 K값 얼마야? 계산해 볼게. A 물질의 A승, B 물질의 뭐?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몰농도 그대로 대입하면 1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건 1이네. 그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었어. 요 반응의 반응지수 Q값을 만들어 볼게. 그죠? A가 얼마 됐어? 0.5몰이 됐어. 순간적으로. B가 얼마 됐어? 0.5몰의 제곱이 됐어. 약분 때리니까 이거 2분의 1 되네. 작아졌네. 그죠? Q값이 작아졌으니까 Q값을 뭐 해야 돼? 원래 K값에 맞춰야 될 거 아니요. 올려야 될 거 아니요. 그지? 그래서 분자를 늘리고 분모를 뭐 해야 돼? 낮춰야 되지. 그래서 무슨 반응으로 간다고? 정반응으로 갈 거라고. 그럼 해볼까? 얼마가 되는지. 순간적으로 0.5가 됐다고. 얘도 0.5가 되고. 반응이 정반응으로 갈 거라며. 그죠? 반응하겠네. 얘가 X물만큼. 얘가 생기겠네. 2X물만큼. 평형 상태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죠? 네.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얘는 0.5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0.5 플러스 X가 되겠네. 그래서 평형상수 K값은 어떻게? 0.5 마이너스 X분의 0.5 플러스 X의 전체에 뭐가 돼? 제곱이 되지.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아이고, 2가 아니고 얼마야? 2가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요 값이 돼야 되니까. 넘어가. 4분의 1의 제곱 1 플러스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이거 X 플러스 X 제곱이 됩니까? 는 2분의 1 마이너스 X가 됩니까? 되나요? 이거 날려. 아니 날리면 안 되지. 이거 왜 이래? 아무거나 날려. 씨. 자 정리해. 넘어와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X입니까? X가 된다. 4분의 1입니까? 이게 0 됩니까? 그죠?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 근해 공식 넣으세요. 근데 근해 공식 넣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웬만하지 않으면 근해 공식 넣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능 문제 아니면 안 나와요. 학교 내신 문제네. 넣으면 욕해요. 이런 씨. 아시겠습니까? 여름방에 욕설 벽에다 욕져 넣어. 화학 죽어. 좀 안 되지.
써거나 나는 인수분해 뭐 근해 공식 모르는데 답지에 적어. 근해 공식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니?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까잡은 거야. 그 답지에서 교수님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근해 공식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쭉 교수가 점수 줬겠네 안 줬겠네. 요거도 먹었어요. 새끼가 자랑이다. 근해 공식 잊어먹은 게 자랑이다 이 새끼 하면서. 자,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입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이동. 온도를 높입니다. 그럼 온도를 많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어. 낮추는 방향에 가야 되겠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온도를 높이면 바로 전체 온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죠? 야, 너네 알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알지? 자, 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했어. 이거 지웁시다. 자, 봅시다.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C라는 놈하고 D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항상 누구의 출입이 있어? 열의 출입이 있지. 그죠? 네. 그래서 열의 출입이 있는데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있어. 열을 뭐 하는 반응이 있어? 흡수하는 반응이 있어. 그죠? 방출하는 반응에서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반응열이라 불러. 방출하는 반응은 반응열 Q값이 양수지. 흡수하는 반응은 반응열 Q값이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되지. 그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 열을 방출하면 걔의 온도는 걔 주위의 온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잖아. 그지? 캠프파이어 해봐. 주변에 가면 따뜻하지 않니? 한 번도 안 해봤니? 도시에 살아가지고 지불놀이 안 하디? 반송초등학교에서 한 번씩 하던데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 예전에 니네 어렸을 때 반송초등학교 뭐 태우고 했는데 요즘 산불 난다고 안 하나? 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뭐 한다고? 낮아지잖아. 그지? 이거 모르겠는데요. 통과봐. 통과해보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반응계가 있는데 반응계의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많은 방향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이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다르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죠? 만약에 봐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겠지. 그죠? P라는 물질이 P몰 있고 Q라는 물질이 Q몰 있어가지고 반응을 했어. 그 다음에 X라는 물질이 X몰 생기고 플러스 Y라는 물질이 Y몰만큼 생겼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 돼?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반응이 이렇게 가는 발열 반응이면 역반응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 흡열 반응이 돼야 되지. 정반응이 이렇게 흡열 반응이면 역반응으로 이렇게 가려면 발열이 돼야 되지. 그죠? 그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만다고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돼.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흡열 반응 쪽으로 가요. 반응이.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온도를 감소시키면 온도가 많은 쪽으로 높아지는 쪽으로 가겠지.
그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으로 간다고.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는. 이해됩니까? 그죠? 예, 갔어. 자, 갔는데, 봐봐. 칠판 봐. 여기 봐봐. 자, 여기서 요런 반응이 있었는데 내가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이렇게 높이면 발열 반응,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으로 갔겠지. 그럼 무슨 반응으로 가? 지금 요 반응에서는 역반응으로 갔겠지. 역반응 쪽으로 갔을 거니까 반응물의 양은 많아졌겠지. 생성물의 양은 뭐 했겠어? 작아졌겠네. 그럼 K값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있는 K값하고 나중에 K값이 많다고 달라져요. 이해됩니까? 요 반응이라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내가 임의대로 온도를 높였어. 그럼 반응이 무슨 반응으로 간다고? 역반응으로 가버려. 가서 반응물은 많아지고 생성물은 작아지거든. 반응물이 많다고 온도가 K값이 감소한다고. 반대로 요 반응이 있었다고 가정할게.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지. 근데 내가 뭐 한다고? 온도를 높여버렸어. 그럼 똑같아.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으로 가겠네.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 정반응이네. 그죠? 아, 정반응으로 가네. 정반응으로 가가지고 뭐 한다고? 반응물의 양은 왜? 작아지겠네. 생성물의 양은 많아지겠네. 따라서 K값이 뭐 한다고? 커질 거라고. 그래서 온도를 높였다고 해서 무조건 K값이 작아지고 온도를 낮췄다고 해서 K값이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알아야지 K값이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K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 자, 화학 평형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낮추면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해요.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 쪽, 즉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게 온도 낮춰야겠네. 야, 저 열 좀 누가 먹어. 뭐? 반응해서 열을 먹겠지, 그지?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 쪽으로, 열을 흡수하는 방향 쪽으로.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 높아지는 방향으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 반응이 지금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랍니다. 역반응이 가면 당연히 무슨 반응이겠어? 흡열 반응이겠지. 그죠? 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뭐 했어? 온도를 높여버렸네. 온도를 높이니까 뭐 해야 돼? 온도가 낮아지는 무슨 반응으로 가겠어? 흡열 반응으로 가겠지. 흡열 반응인 역반응으로 가겠네. 그래서 사산화질소의 양은 줄어들고 이산화질소의 양은 많아지겠네.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요. 도달하면 여기에 평형상수 K 값을 K1, 여기에 평형상수 K 값을 K2라고 놓으면 K1이 커, K2가 커. 1이 커, 2가 커. 1이 크겠지. 역반으로 갔잖아. 역반으로 가가지고 생성물은 줄고 반응물이 늘었잖아. 그치? 압력 변화시킨 게 없지? 그죠? 1이 크겠지. 이해돼요? 그죠? 다시 온도를 높였어. 아까대로 다시 온도를 뭐 했어? 낮췄어. 다시 낮추니까 뭐? 정반응인 발열 쪽으로 가겠지. 정반응인 발열 반응에 가서 반응 생성물의 양은 많아지고 반응물의 양은 작아진 거야. 이렇게 작아졌어. 그죠? 이걸 K3라고 놓으면 K3라 값은 뭐 한다고? K2보다는 크겠지. K1하고 K3는 모르지. 온도를 모르는데. 이해돼요? 오케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아까 이 반응이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었어? 발열 반응을 했지. 그죠? 온도를 높였어. 잘 봐요. 자, 이산화질소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두 분자의 사산화 이질소가 만들어진다면 이산화질소 무슨 색이라고 얘들아? 젓갈색. 사산화질소는 무색.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래. 온도를 높였네. 무슨 반으로 가겠어? 온도를 낮아지는 역반으로 가겠지. 색깔이 어떻게 돼? 진해. 젓갈색이 K값은 감소했겠네. 역반으로 갔으니까. 그죠? 네. 온도를 높였어. 낮췄어. 낮추니까 반응이 뭔다고? 흡열 반응 쪽으로 가겠네. 추워. 야, 열 좀 내봐. 해서 발열 반응으로 간다고. 정반응이. 색깔이 어떻게 했어? 옅어지지. 그죠? K값은 커졌겠네. 이해됩니까? 온도를 변화시켜서 반응의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오케이? 되십니까?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보시면 평형이동의 자,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과 평형상수입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가 자체가 변해요. 그죠?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 값도 변합니다. 압력이나 농도는 변화시켜도 평형상수 K값 자체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온도는 변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으로 가겠네. K값이 감소해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낮추면 역반응으로 가겠네. 정반응으로 가겠네. 증가하겠지. 그죠? 이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죠. 온도를 점점 높이니까 K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으로 가겠네. 그죠? 평형상수가 K 커지고 온도를 낮추면 역반으로 가서 K값이 말 거라고? 감소할 거라고. 이해돼요? 평형상수 K값 자체가 변하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여기에. 자, 이산화황이 산소와 반응해서 3산화황이 만들어진답니다. 이산화황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반응해서 3산화황이 만들어지는데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래? 발열 반응이래.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Q 해가지고 Q값이 양수이다. 이거 발열 반응의 뜻입니다. 아직 엔탈피를 안 배웠으니까 엔탈피는 나오지 않을 건데 혹시 학교에서 엔탈피를 배우시면 이야기하셔요.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엔탈피다. 학교에서 엔탈피 배우면 이야기해라. H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엔탈피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있는데 해가지고 하면 혹시라도 이야기하면 얘기하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마 내겠냐마는. 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근데 온도를 25도, 227도, 427도 온도 높였지. K값 점점 나오고 있어. 감소하네. 떨어지네. 역반응 쪽으로 가가지고. 그죠? 정반응이 사산화이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랍니까? 흡열 반응이랍니다. 그죠? 온도를 높이니까 K값 나오고 있어. 커지네. 대탕 커졌네. 0.15에서. 그죠? 누구야? 아유 놀래라. 너 아까 고1 때 이거 보내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내가 요즘 카톡이 안 놀리죠. 이야기해 얘들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곤하지 얘들아. 어우씨 내가 미안하다. 내가 꼭 재짓는 것 같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넥스트. 자,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돼 있습니다. 자, 염화코발트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이걸 약 50ml, 5ml씩 참고 혼합하여 평형 상태인 보라색 용액을 준비한답니다. 얘랍니다. 평형 상태의 보라색 용액이. 그죠? 네. 염화코발트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랍니다. 자, 그래서 자, AC의 과정에서 수용액 3ml씩을 넣습니다. 1의 수용액을 3ml씩 넣고 A를 얼음물에 넣었대. 하나는 얼음물. 아, 차게 했네. 하나는 뜨거운 물에 했대. 아, 따뜻하게 했네. 그죠? 야, 니네 칼슘 이온 색깔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없지? 그죠? 네. 칼슘 이온은 아닐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염화코발트가 이렇게 있답니다. 뜨거운 물에 색깔 변했습니다. 염화코발트는 물에 녹아서, 그죠? 염화코발트, 얘는 이름이 뭐라고? 염화코발트. 얘는 이름이 뭐라고? 녹아서 염화코발트 육수화물 이온. 아, 코발트 육수화물 이온.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 반응식을 적어보면 염화코발트가 6분자의 물 분자하고 이렇게 반응한대. 반응해가지고 H2O에 아이고 쏘리 6가 돼가지고 얘가 E 플러스가 되고 얘 E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대. 이온화 된답니다.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처음 봤죠 이런 거.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있는데 선생님 여기 왜 4개요? 아까 염화 2번 염화칼슘 이 아저씨 여기도 칼슘 내놓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아, 요렇게 있었답니다. 요렇게 있는데 요 반응이 평형을 이렇게 유지한답니다. 요렇게. 요 반응이 이렇게 평형을 유지한답니다.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이 염화이온과 결합하면 그죠? 염화이온과 결합하면 사염화코발트가 만들어진답니다.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이렇게 생긴다네. E-인 이런 놈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색이래? 빨간색이래. 얘가 무슨 색이래? 파란색이래. 아, 정반응이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랍니다. 조건 줬죠? 자, 그럼 난 알아, 그지? 자, 가열했어. 가열하면 어느 건다고? 온도가 낮춰져야 되겠지? 그럼 무슨 반응으로? 정반으로 가겠지? 그럼 색깔이 무슨 색이 돼? 푸른색 되겠네. 가열. 맞는지 보자고, 나중에. 자, 온도를 낮췄어. 그지?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반응으로 가야겠지? 어느 반응으로? 발열 반응으로 가야겠지? 뭔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가겠네. 그죠? 흡열 반응, 온도를 낮춘다, 그지? 냉각시키면. 그래서 냉각시키면 무슨 색이 되겠어? 빨간색이 되겠네. 보자고. 가열하니까 파란색 되고 냉각시키니까 빨간색 되네. 맞네. 그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됐죠? 자, 시험관에 물을 넣었을 때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 즉, 다시 말하면 뭐? 발열 반응 쪽으로 갑니다. 따라서 반응이 무슨 쪽으로 간다고? 발열 반응인 역반응 쪽으로 치우쳐져. 그래서 무슨 색으로? 빨갛게 된답니다. 그죠? 자, 뜨거운 물에 넣었답니다.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짝 담갔답니다. 실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많은 방향으로 낮아지는 흡열 반응 쪽으로 가겠죠. 흡열 반응 쪽으로. 흡열 반응인 무슨 반응 쪽으로 가겠어? 반응인 정반응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변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해돼요? 그죠? 네. 아,
그렇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 평상수가 어떻게 돼? 온도를 높이면 반응이 무슨 반응 한다고? 흡열 반응으로 하겠네. 그래서 흡열 반응이 무슨 반응 쪽이야? 정반응 쪽이네. K 값이 커지겠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인 발열 쪽으로 가겠지. 온도가 높아진 쪽으로.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진행될 거야.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며 온도를 낮추면 높여야겠네. 발열 쪽으로 가겠네. 정반응 쪽으로. 돼요? 그렇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했습니다. 르 샤트리의 원리를. 그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한 거 썩 정리한 겁니다. 자, 르 샤트리의 원리 적용하기. 화학 평형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많은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에 이렇게 도달한다고. 알겠습니까? 농도를 증가시키면 농도를 만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 농도를 감소시키면 농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많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고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항상 뭐 한다고? 반대로 간다고. 청개구리라고. 그죠? 네. 이게 르 샤트리의 원리의 정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자,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 평형 이동. 자, 르 샤트리의 원리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물의 수등률을 높이는 데 이용됩니다. 평형의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키며 수등률이란 게 뭐냐면 얘들아, 수등률이 뭐야? 생성물이 얻어지는 비율이야. 생성물이 얻어지는 비율. 내가 100g 넣네. 반응물을. 생성물을 50g 넣었어. 그럼 수등률이 몇 퍼센트야? 50%겠지. 70g 얻었어. 몇 퍼센트야? 70%지. 그럼 수등률을 생성물을 만들 거야. 수등률이 높을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아? 당연히 높을수록 좋지. 안 그래? 그죠? 그럼 내가 뭐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 사장이야.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싶어? 작게 만들고 싶어? 많이 만들고 싶지. 수등률을 높이는 게 관심이란 말이야. 그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평형을 어디로 가면 보내게 돼? 수등률을 높이려면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가야 돼? 역반응 쪽으로 가야 돼? 정반응 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야 생성물이 많아지겠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키면 수등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일단 압력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반응물은 마음 좋아. 많이 넣으면 좋겠지. 때려 박아가지고 쉐리 찌지게 먹고 와야겠지. 그죠? 근데 개수의 합이 있죠. 반응 물질의 개수 합이 생성 물질의 개수 합보다 많아 이게. 가만하면 반응 물질은 개수가 많고 생성 물질은 개수가 작지. 그럼 압력을 높여야 돼? 압력을 낮춰야 돼? 반응 물질의 개수 합이 요 둘의 개수 합이 10이야. 얘 둘의 개수 합은 5야. 압력을 증가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 증가시켜야겠지. 그죠? 압력을 증가하면 증가하도록 반응은 뭐 한다고? 정반응 쪽으로 가겠네. 평형이. 입자수가 잠수하는 방향으로. 부피가 줄어드니까. 맞죠? 그죠? 그렇겠네. 반대면 반응물의 개수합이 5야. 반응물의 개수합은 5인데 생성물의 개수합이 10이야. 10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낮춰야 되지. 부피를 증가시켜가지고. 그래서 입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똑같으면 야 압력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면 되지. 되니? 그죠?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되지. 흡열 반응 쪽으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온도를 낮춰야 돼.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높일수록 좋겠지. 그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갈 거야. 그 반응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되는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만다고 싸그리 다 고려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실제 암모니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실제 암모니아. 수둥이를 봐봐. 암모니아를 보시면 개수가 1, 3, 2네. 반응물의 개수합 얼마? 4. 생성물의 개수합 얼마? 2. 압력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요. 그죠?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 한다고? 정반응 쪽으로 갈까, 이거. 그죠? 반응물 때려놓고 온도 압력 가해가지고 미친 듯이 뭐 불 떼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정반응 쪽으로 간다고. 그죠? 많이 넣어줘야 돼, 그죠? 그건 좋아. 압력을 증가. 근데 문제는 뭐야? 압력을 높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무조건 압력을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지? 고려를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하는데 내가 지을 수 있는 거, 공장을 지어. 좋은 공장을 짓고 싶어. 한 100억 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50억이야. 100억 쓰면 돼? 미친놈이야. 그죠? 압력을 1기압, 10기압 높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왜? 그만큼 그 압력에 겉으려면 뭐 해야 돼? 견고한 구조가 돼야 되거든. 경제 상황까지 같이 뭐 해야 돼?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압력을 높입니다. 자,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함으로 수동률이 높아집니다. 문제점.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반응 용기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적당히 경제적인 능력까지 많은데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래. 온도 뭐 해야 돼? 낮춰야 되지. 그죠?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인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며 수동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온도를 낮추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이만큼 만들어져요. 100만 년 걸려요. 만들어지면 많이. 나 죽었는데. 회사 망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등률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반응 속도도 중요해, 안 중요해? 빨리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죠? 내가 사장님이야, 내가. 사장님이면 수등률도 좋아야 돼. 이건 뭐하고 있어? 평형상수 케어가 있어. 뭐도 있어야 돼? 반응 속도도 빨라야 돼. 반응 속도와도 관계 있어요. 반응 속도는 무조건 온도가 높고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촉매를 쓸수록 좋아요. 그죠? 근데 정반응이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라서 온도를 너무 높이면 만다고 수동률이 떨어져. 온도를 너무 낮추면 속도가 느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합의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봐봐, 수등률이. 온도를 낮추니까 수등률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지. 100만 년 걸리는데? 그죠? 낮추고 나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면 뭐 해? 아무 상관없지. 그죠?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뭐 한다고? 500도에서 600도 사이에서. 이 정도 선에서 압력은 200기압에서 4기압 정도로 해가지고 만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답니다. 그죠? 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이 느려져서 암모니아를 얻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들 때는 그죠? 최적의 압력과 온도를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 산업에서 400도에서 얼마? 600도씨 정도 해가지고 200기압 정도 한답니다. 200기압에서 4기압 정도. 촉매는 넣으면 넣을수록 촉매를 넣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 수동률에는 관계없어. 넣는 게 좋아? 안 넣는 게 좋아? 넣는 게 좋지. 빨리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네. 그죠? 짜장면 시켰어. 얘들아.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2개 갖다 주세요 하면 돈 더 받니? 안 받지. 아저씨 저 단무지 좋아하는데 2개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무지 더 줄 거냐. 비슷한 거야. 촉매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촉매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에틸렌의 수동률. 합성 반응은 자, 합성 반응이 흡열 반응이래. 에틸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래. 그죠?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1, 2가네. 그죠?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1인데 생성 물질의 개수합은 얼마입니까? 2네. 압력은 많은 좋아.
낮추면 좋겠지. 그죠? 온도는 높이고 압력은 낮추면 되겠네. 얘는. 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고 반응 물질의 결과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등률을 높이려면 단순히 수등률을 높이려면 만다고 온도는 낮추고 높이고 압력은 낮추는 것이 유리하죠. 근데 딜레마가 있지. 온도를 높이면 만다고 압력도 증가하지. 그죠? 네, 고려해야 되죠, 그것도. 되셨습니까? 그죠? 이거 아침에 우리 하지 않았니? 분자 구조할 때. 나왔지? 얘 국제명이 뭐라고? 에텐이라고. 관용명인 에틸렌으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에텐도 알아두시고 에틸렌도 알아두세요. 이름은. 그죠? 친구 이름을 몰라. 근데 내가 제 이름을 불러야 돼. 야야 그 시기야 이렇게 부르면 걔가 기분 나빠서 쳐다보겠니? 안 보겠지? 이름을 알아놔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생명현상과 화학병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25분까지 할게요. 기분 나쁘네. 자, 봅시다. 혈액 내 산소 공급을 가정. 산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여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 농도가 낮은 조직세포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여 헤모글로빈이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산소 몇 분자를 태울 수 있어? 4분자를 태울 수 있어.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산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이렇게 외우면 야 택시에 법적으로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 빼고 손님 몇 명 탈 수 있어? 택시에 4명 탈 수 있어요. 법적으로. 5명 타면 뭐라 아저씨가 짜증내요. 아씨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5명이면 2명, 3명 타야 돼. 그죠?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택시야. 몇 명 태울 수 있어? 최대 4명 태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폐에 갔어. 폐에는 헤모글로빈이 많아. 이게 얘는 헤모글로빈, 얘는 뭐야? 산소 헤모글로빈 이름이. 그럼 폐에 가면 헤모글로빈이 많냐? 산소 헤모글로빈이 많냐? 손님 태우러 갔어. 빈 택시가 많겠냐? 탄 택시가 많겠냐? 빈 택시가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폐에는 또 뭐가 많아? 산소 많아 안 많아? 산소가 많지. 그럼 결합을 해야 안 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해요. 그죠? 그래서 폐에 가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만다고 정반응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폐에는. 가가지고 왔어. 받아왔어. 손님 태웠어. 나 간다. 심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죠? 조직세포로 갔어. 조직세포에 가면 산소가 많아 작아? 적잖아. 조직세포들이 산소를 다 써가지고 적잖아. 그지? 산소가 부족해요. 얘가 작다고. 그럼 얘를 농도를 뭐 해야 돼? 높여야겠네. 그럼 무슨 반응으로 가? 역반응으로 간다고. 조직세포에 가면. 그죠?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하고 조직세포에서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만다고 분리된다고. 헬이 된다고 해요.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무슨 반응이 우세한다고? 산소 높은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죠. 산소 농도가 낮은 조직세포에서는 뭐 한다고? 역반응이 우세한다고. 그래서 산소 주고 온다고. 돼요?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를 이루는 탄산칼슘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바닷물에 반응하여 녹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며 바닷물에 녹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바다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 뭐가 만들어져? 탄산이 만들어져요. H2CO3. 콜라 사이다 무슨 음료? 탄산음료. 뭐에 들었어? 이산화탄소. 그죠? 얘가 이온한다고. H 플러스 이온과 HCO3 마이너스로. 그래서 바다가 뭐가 돼? 산성화돼요. 조개 껍데기가 뭐 한다고? 이 산은 조개 껍데기 좋아해 안 좋아해? 대빵 좋아요. 가서 뭐야? 확 녹여버릴 거야. 산성비, 유럽에 가면 산성비 맞아가지고 석회로 되어 있는 그 상들이 뭐 했어? 흘러내려요. 녹아가지고. 산성비 맞아가지고. 그죠? 똑같은 원리야. 그러면 조개 껍데기 성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조개가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야. 그죠? 그 결과 해양 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잘 못 살겠죠. 그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3단원이 끝이 보입니다, 이제.